분들이 발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뭐 스피치 훈련만 열심히 한다든지 뭐 치료만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문제가 급급하니까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또 문제에 벗어나기를 원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작 말을 잘하는 사람들, 뭐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뭐 소크라테스, 뭐 특히 지금 우리 대통령 뭐 당선인 윤석열 뭐 당선인 뭐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스피치를 할 때 주로 초점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이분들은 긴장 떨리는 걸 없애는 거 있을까요? 불안을 없애고 말을 하는 거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것을 막 전달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 자체가 크게 다른 걸 아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 어떤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 뭐 이바지하고 사람들한테 변화를 이끌어내고 뭐 어떤 감동을 주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열정이 강한 거죠.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 특징들은 뭐냐면 그거 맞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내가 망신당하면 안 되는데, 질책당하면 안 되는데, 말 못해서 내가 잘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초점 자체가 크기가 있는 초점.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하거나 뭐 훈련을 하거나 뭐 그걸 뭐 100번 수천 번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초점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영원히 발표 불안을 안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그 스피치 명 강사와 발표 불안증의 그 차이는 백자의 차이다. 내가 말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을 하느냐 이 백자의 차이가 뭐 그걸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뭐 1년, 2년 스피치 하고 다니고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제가 스피치 훈련 시킨 계기도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스피치 학원을 다 찾아다녔대요. 스피치 학원비 11,500원씩 돼요. 근데도 스피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피치 강사를 하면 내가 스피치를 잘할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스피치 학원 찾아다니는 거죠. 자,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수행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스피치와 변화, 뭐 한마음 변론 학원, 뭐 그 서울에 스피치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사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3천만 원 적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적금을 하게 되었는데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새로 바꿀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스피치 학원을 한번 해볼까? 누가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참 스피치 한입에 있었는데 그냥 스피치 학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천남부역에 스피치 학원을 낸 거예요. 그게 2000년에 인천 스피치 앤 리더십 학원. 학원을 내놨는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뭐 학원 운영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 종로에 있는 연세 스피치 학원에서 스피치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전에도 뭐 한 500명, 1000명 앞에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10명, 20명 앞에 강의하는 건 시간 중국이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거의 스타 강사가 됐었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이분이 완전 뿅 가버린 거야. 야, 저분이라면은 내가 만든 이 스피치 학원을 잘 운영하겠다. 그래서 한 번은 부천에 한번 오시라고 저다고 오죠. 점심 대접을 좀 하겠다. 이 가문이 학원을 차려놨습니다. 근데 자기는 학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보고 대신 좀 운영을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해주고 뭐 스피치 운영비 외에 나머지 수익은 다 드리겠대요. 단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자기가 스피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 나머지 수익금만 다 가져가자.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 학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 때문에 학원 원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 그분 하는 필수하게 되고 지금 좀 전에 20년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 스토리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1년, 2년 이렇게 했는데도 왜 스피치 문제 해결이 안 됐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이분과 똑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치 자체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스피치는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뭔가 전달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이걸 잘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 건 없는 거야.
목적은 없는 상태에서 수단만 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치 관계에서 나는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 정치 교사를 이루고 싶어. 뭐 또는 내가 뭐 정규회장처럼 내가 회사를 잘 이루어서 회사를 키우고 싶어. 뭐 사회운동을 해서 내가 뭐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스피치는 어떻습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반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중대 신문방송학과 86학번인데요. 이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들어갔을 때에 86년생입니다. 86학번이에요. 근데 이제 86년도 하면 그때 돌 던지고 뭐 학생운동 했었는데 저희 과에 신기정이라는 친구인데 전북 남원에서 이제 정말 자기 엄마는 홀어머니인데 남원시장에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이제 대학을 보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처럼 이제 말거든, 선생님 말처럼 정도는 아니지만 걔는 진짜 말을 심하게 들어먹었다니까요. 한마디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뭐 돌 던지고 그런 시절이니까 항상 사회과학 도서를 읽고 토론을 했어요. 80년대 문화는 거의 토론 문화예요. 사회과학 도서를 일주일에 한 권을 읽고 누가 발책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반론 제기하고 또 토론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쿨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 스쿨 활동에 거의 뭐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토론 자체가 안 됐던 친구거든. 저는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버리고 근데 걔는 대충 남아서 이제 학생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87년도에 중앙대를 가보니까 이 친구가 총학생 회장이 되는 거예요. 중앙대 총학생 회장이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움직일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군중들 앞에서 아주 멋있게 연설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 야, 어떻게 제가 저렇게 연설을 잘하지? 분명 1년 전에 제가 말 듣고 말 못했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훈련을 받았나? 그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걔를 되돌아 보니까 걔는 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총학생 회장이었고 학생 운동을 위해서 군부 특기를 타도해야 되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의식이 스피치의 문제, 말 들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들어버렸다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스피치 자체의 문제일까? 아니면 스피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 개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럼 과거를 또 한번 되돌아본다면 혹시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는 반장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 반장이 원래 성격이 좀 활달하고 적극적인 애라기보다는 좀 얌전하고 착한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걔들 반장 시키면 반장 잘해 못해요? 잘하죠. 왜 걔는 반장을 맡기면 잘할까요? 뭐 열중 시작 차려 이것도 잘하고 회의 진행도 잘하잖아요. 되게 못하는 애 없었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이 행동을 지배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봐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왔거든요. 행동 차원에 나는 말을 잘하고 싶어 이거야. 행동 차원에 나는 발표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내가 말을 잘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정체성을 한번 봐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학급 반장이다. 나는 중앙대학교 총학생 회장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체성처럼 그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말을 잘하는 것과 관련된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봐야 돼.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스피치와 관련해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나는 좀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소심한 사람이고 나는 눈치 보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은 행동 차원에 아무리 언어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말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위에 또 이제 삶의 목적을 한번 볼 수가 있죠. 목적.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다.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뭐 치유와 변화를 이끌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 실현하고 싶다. 뭐 노조 운동을 하고 싶다. 어떤 이제 목적이 분명하냐 안 하냐를 내봐야 되지. 근데 이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정체성도 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단지 내가 행동적으로 스피치만 열심히 하는 거야. 1년, 2년 동안 막 계속 발표하고 막 낭독하고 준비해서 막
달달 외워가지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 1년 2년 해도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세분에게 제가 대학 공부 시키고 NLP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체성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스피치는 백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준호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했다. 발표 불안만 해결하기 위해 1년, 2년을 훈련해봐야 발표 불안 해결할 수 없다. 자, 그 위에 이 정체성과 영성 차원의 이건 내면이잖아요.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은 내면인데 내면의 의식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행동에도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지. 행동 차원을 계속 해도 이런 한계가 있다. 수단만 계속 운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지금 뭘 점검해봐야 되냐면은 자, 우리 강경수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자, 나는 왜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봐. 스피치를 왜 잘하고 싶은가 같이 있는 왜 내가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가? 스피치를 잘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예를 들면 좋게 말하면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또는 제 몸담고 있는 그 조직체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 가서 얘기되고 그리고 스피치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선생님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난 학교 반장이다, 중학생 회장이다, 이 어떤 정체성처럼. 예를 들어서 저는 변화 코치다, 뭐 치유학 교수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 치유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또는 뭐 변화를 이끄는 변화의 코치가 또 치유를 이끄는 치유사가 말을 못하면 돼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을 못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체성 차원에 이미 말을 잘해야 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다. 정말 예를 들어 돈을 잘 벌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뭐 100명을 이끄는 CEO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잡아야 그렇죠. 만약 부자가 되기 원하면은 나는 사람들을 부자 코치로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 부자로 이끄는 사람이다. 부자 코치이다. 이러면서 뭐 백만장자 클럽의 멤버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만장자 클럽의 멤버라는 건 뭡니까? 백만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만장자 클럽의 멤버이다. 또 CEO 멤버이다. 뭐 이렇죠. 정체성 자체에 이제 그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백만장자로 생존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나는 살이 되고 싶으면 행동이 정체성이라는 건 나는 뭐 다이어트 전도사다. 다이어트 코치다 이래야지. 뭐 다이어트 코치다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이어트 뭐 모델이다 이랬어. 뭐 아이스라는 어떤 몸매의 어떤 어떤 역할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모델이다 뭐 BTS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게 되어버리면은 행동은 바뀌죠. 제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야, 담배를 2004년도에 끊었는데, 몇 년 됐죠? 한 18년 됐나? 제가 그때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담배가 얼마 꽂혔냐면은, 그때 디스라는 한개가 있었는데, 하루에 2갑을 피웠어요. 1,800원, 2,000원. 제가 담배를 하루에 2갑을 피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담배 피고 싶으면 미친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담배를 또 한 대 피고 들어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한 15분 또 담배 피고 싶어. 또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서 이야기. 담배를 피기 위해서 누구한테 스피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센터에 들어오면 강의장에 제트리가 담배가 쏙 쌓여있어. 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을 가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 센터 선생님들 한 2분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동훈 코치님은 자기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 코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담배도 끊지 못하는 사람, 자기도 변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 코치라고 그러지? 이렇게 나를 욕을 한 거지. 저는 화장실 안에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내가 담배도 스스로 끊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를 해? 그날 제가 밤에 3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선생님들한테 담배를 절대 피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담배를 끊는다고 바로 이제 결단을 내리고 나이트부터 담배 다 없애버리고 그 이후로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고통이 이렇게 있었지. 근데 그게 담배를 끊었던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제 정체성 차원 나는 변화 코치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나는 변화 코치다. 그 변화 코치라는 정체성에 담배 피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안 맞죠. 담배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지하철 스피치를 했거든요. 지하철에서 이제 저희들 막 훈련시켜요. 승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감 지기 위해서 오늘 지하철 스피치 훈련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하철 단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하철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제가 끌려가가지고 벌금을 한 번 끌려갈 때마다 한 5만원씩 내게 벌금이 한 20몇만 원 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5번 걸렸으니까 20몇만 원 이제 벌금을 낸 거죠. 이 벌금을 내면서 고민한 거죠. 내가 지하철 스피치 훈련까지 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스피치 훈련을 시켜야 되나?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변화 코치한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뭐야? 착한 시민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주로 약간 법규를 어기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더 우선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알게 된 거는 약간 작은 법규를 어기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키는 게 변화 코치가 맞구나. 그때 저는 이제 벌금 걸리기 이제 걱정을 안 했죠. 변화 코치는 원래 벌금 내더라도 지하철 훈련시키는 거 맞아. 그래서 제가 2002년까지 지하철 스피치 훈련시켰어요. 거의 횟수 보면 한 3,000회? 그러니까 지하철 스피치 신기록상을 내가 받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면 정체성의 어떤 그런 믿음이 나와버리면은 행동을 그냥 뛰어넘더라. 요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그 스피치를 너무 기능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기능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어떤 정체성, 가치, 신념, 영성 차원의 이 내적인 변화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부에 스피치와 관련된 정체성을 반드시 확립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어떤 목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저는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발표 불안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나처럼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발표 불안 코치가 되겠다. 또 스피치 강사가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참 좋다. 좀 이야기 드리죠. 그러면은 내 발표 불안증을 그냥 뛰어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단지 이 정착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는 수면 아래에 그냥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작잖아요. 문제 반대의 흙을 보는 거예요. 비전. 나처럼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는 발표 불안증 비교사가 되겠다. 스피치 강사가 되겠다. 이건 아주 이제 큰 가치죠. 그러면 발표 불안증을 뛰어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을 보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단 말이에요. 장님이 청각 장애인이잖아.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소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뜨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잘 듣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했다는 이유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문제 중심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거보다는 나처럼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살까? 헬렌킬러. 예. 테레스 저 헬렌킬러. 이거는 이제 머리에 문제, 이게 문제. 이제 헬렌킬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처럼 문제 있는 사람 도와주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어떤 삶의 목적과 정체성, 가치, 신념이 제대로 이제 정립되어 버리니까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단 말이에요. 즉 장애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쪽으로 삶을 사는 거죠. 일단 일본이 발표 불안증이 있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